그렇게 만들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령 문자가 나왔어요. 서령 문자. 그 서령 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굉장히 문자 체계도 어렵고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정리되고 알파벳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어떤 문자의 형태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런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서령 문자가 많이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라 그러죠. 상형 문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상형 문자 썼고. 자, 그리고 이제 돌에다 새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짐승 가죽에다가도 막 이게 양 껍질 벗겨가지고도 쓰고, 이제 짐승 가죽에다가 한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세까지도 가요. 짐승 가죽에다가. 그런데 이제 파피루스에다가도 이제 그 파피루스라는 식물이 굉장히 이게 이파리가 넓어.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이제 이렇게 부서지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 가죽에다가도 쓰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나면서 글씨와 그러니까 문자와 이제 이제 문자만 가지고 의미가 전달이 안 되면 거기다가 그림도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래서 문자와 글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파 필사본이라 그래. 그림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손으로 쓴 그런 어떤 문자. 이게 이제 기원전에 계속 있었던 그러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가면서, 물론 그때 이제 상형 문자, 이제 중국이 상형 문자 개발해가지고, 그죠? 이제 스앙체가 이제 각골 문자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거북이 등껍질에다 해가지고 이제 점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점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이제 기원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알파벳이 나왔었죠. 여기 이제 잠깐 나와요.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이제 알파벳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알파벳이 나오면서 글씨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 알파벳이 조합이 되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세월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도 알파벳의 기원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말하자면 지중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었던 미노아 문명에서 알파벳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림 기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45페이지에 보면은 3-1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크레타의 그림 문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면 라틴, 특히 이제 라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굉장히 이게 체계를 많이 갖추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이제 차차차차 알파벳으로 체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이런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책이 중요해지게 돼요.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이제 인류들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럴 적에 이제 중국에서 최윤이 이제 종이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책의 형태를 더더군다나 더 이제 이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50페이지 예를 들어서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알파벳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학기에 가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글씨체 같은 언셜체가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앞쪽에서 많이